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6일 저녁 시간대입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를 좀 보니까요. 네, 설 연휴가 지났는데도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눈도 서울 지역에 많이 내렸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지금 난방비 폭탄이 터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이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더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나 이렇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서 이제 생활이 많이 이제 정상화 일상을 되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식당에 이 손님들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력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식당이 문을 닫는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뿐만 아니라 간병인 또 여러 가지 서비스 계통 이런 쪽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 이렇게 뉴스에 난 걸 보니까 이 중국 동포들이 일을 많이 했던 곳이었는데, 중국 동포들마저도 그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중국 동포들도 많이 고령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그 일을 지금 대체할 인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도 그렇고 간병인도 그렇고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이 문화도 완전히 생소한 외국인이 와서 음식 서빙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간병으로 가사 도우미도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네, 좀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뉴스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제가 고충 상담차 상담을 했던 65세 된 이 중국 동포 남성분이었는데,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K씨의 K씨, 그러니까 제 성함을 좀 밝히지 않고 이 K씨의 하소연,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제 간병인을 11년 차, 그러니까 간병인을 오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간병인을 요양병원에서 하고 있다가 일한 그 대가, 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서 결국은 저한테까지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좀 상담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된 것, 참 이분과 이 상담을 하면서 저도 이 착잡함을 좀 많이 느낀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 고령동포들도 있고, 또 이 K씨와 같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양병원이라든가 이 간병협회, 특히 이 고령의 나이를 이 간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을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하소연하지, 억울함이 당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바람으로 이 사연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지금 일을 하고도 월급을 못 받았는데, 이 간병협회와 요양병원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K씨의 잘못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 병원 측에 전화를 해보면은 오히려 협회 측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나오고, 또 협회 측에 전화를 하면은 병원 측에서 돈을 보내줘야 돈을 주는데, 지금 K씨라는 그분이 큰 잘못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돈이 넘어오지 않고 있다. 그냥 K씨 보고 진짜 병원에 가 따져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회가 인력사무소이면서 이 관리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대로 그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일 보내고 이렇게 협회비라고 해서 수수료만 먹는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분도 그렇습니다. 뭐 11년 동안 간병일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억울함을 표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통화만 해서는 좀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병원 측과 간병협회 측에도 이 전화를 해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6일경입니다. 이 K씨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 간병인 구암 이 광고를 보고 이제는 전화를 했죠. 이 간병협회에 전화하겠죠. 그래서 어디에 위치한 요양병원으로 가라. 이 조건은 6인실 병동이고 24시간 풀대기 간병을 하고 하루 일당 이 9만원이다. 월급은 매달 15일 협회에서 통장으로 입금해 처리해 준다.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통화하고 그 간병협회 사무실에는 가보지도 않고 이 전화소 이 목소리가 안내하는 쪽으로 해서 이 지목해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간병협회는 평소 거래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생소한 것이었다고 하고요. 아마 이렇게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중국 동포 대부분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간병인으로 활동한다. 그러니까 뭐 이분도 이렇게 일을 찾아서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이 K씨가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어느 도시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층을 쓰는 곳이었는데요. 한 20명, 한번 30명 뭐 이렇게 간병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 이 K씨가 맡아서 일하고 있는 그 병동에 이 책임 간병인이 있는데 그 팀장으로는 역시 함께 간병 일을 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 여성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 동포 이 팀장이라고 하는 분, 이분하고도 제가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 뭐 더 또 팀장이고 관리팀장이고 그러니까 다 아실 것 같아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 그 요양병원에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병원에서는 상당히 또 신망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분도 같은 동포여서 그런지 뭐 이분의 상황을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는 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K씨가 담당한 병실 내 환자가 그 당시 한 5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그 요양병원에서 일을 한 지 6일째가 되는 날, 그 한 환자의 이 보호자, 이 자녀가 병원에 찾아와서 크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목욕을 왜 안 시켰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보니까, K씨의 말입니다. 이 환자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목욕을 시킨다. 근데 그 문제의 환자는 이제 K씨가 맡아서 관리한 지 한 6일째 되는 날이었고, 근데 어쨌든 이 먼저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같은 병동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욕을 안 했다는 그 환자는 아마 이 코로나19 상황, 이 감염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목욕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목욕을 안 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환자 보호자가 이렇게 항의를 하자 이 병원에서 목욕을 시키라고 해서 이제 목욕을 시켰는데, 뭐 그때도 뭐니까 병원 그 목욕 시설이 있는데 뭐 그게 또 잘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이제는 그때 급하게 이제 목욕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환자 보호자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환자를 바로 이제 퇴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환자 그 자녀로부터 또 병원 측에 노발대발하면서 컴플레인, 그리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기저귀에 이 변이 묻어 있는 상태로,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보이면서, 이거 봐라, 당신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 어떻게 환자를 퇴원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 변을 그대로 본 상태로 기저귀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느냐, 이렇게 따져 물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병원 측도 그렇고 또 이 환자를 관리했던 K씨의 상황도 보고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환자가 이 태어날 때 일부러 변이 묻은 그런 기저귀로 쉽게 말해서 이 똥기저귀로 채워가지고 보내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K씨도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깨끗한 그 기저귀로 이렇게 다시 갈아서 이렇게 보내드렸다. 그러나 아마 이 환자가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아마 그런 또 실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뭐 목욕 문제도 있었고 또 이런 문제까지 겹쳐서 그런지 그 환자의 보호자 측은 이 병원에서 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그러면서 이 간병비도 주지 않고 이렇게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네, 뭐 좀 누구의 잘못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이 K씨는 그 병원에서 계속 한 7일간 더 일을 하고 12월 23일경 병원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 문제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좀 쌓였겠죠.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그렇게 몸 상태가 아주 건강한 체격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분 이야기는 약간 좀 뇌졸중 현상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해가 바뀌었죠. 2023년 1월 15일 협회를 통해서 그 당시 한 16일 동안 일했던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이제 입금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의 이 중국 동포인 그 팀장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이 돈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6일치니까 한 144만원, 여기 그냥 협회비를 빼면은 한 130만원 좀 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K씨가 지금 간병협회에 이 전화를 하니까 이 병원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서 난리가 났다. 이 당신 때문에 크게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고 그러고 크게 뭐 잘못했으니까 돈 받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회 측에서도 이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 고충 상담을 해 오신 건데요. 이분과 이 상담을 하면서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중국 동포들이 참 간병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참 불완전하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사실 그 실제 사용자는 요양병원이죠. 그러나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간병인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간병인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간병인 협회가 이제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그 관리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모양.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요양병원은 간병인협회, 간병인협회는 병원 측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기에 이제 간병인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 그리고 또 이 간병인 이런 방식으로 간병인 활동하는 거는 근로자로 노동부로부터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노동부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문제를 안고 이 동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작 이 필요할 때는 어서 옵시오, 우리 병원에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이 간병인에게 떠넘기는 이런 구조를 하루아침에 고치지 않으면은 이 간병인 인력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K씨의 입장에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K씨가 12월 7일 요양병원에 가서 일을 시작을 했고 6일째 되는 날 환자의 목욕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K씨는 그게 본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달 동안 어떤 상황이 모르지만 목욕을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목욕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6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을 또 병원으로부터 이 K씨가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날벼락이 터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바로 목욕을 시켰고, 그리고 환자가 퇴원할 때 이 기저귀의 이 문제, 이것도 K씨는 분명히 깨끗한 이 기저귀로 갈아서 이렇게 퇴원을 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K씨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 문제의 환자가 퇴원을 하고도 K씨는 계속해서 요양병원에서 일주일간 더 일을 했습니다. 간병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양병원에서는, 간병협회에서는 K씨에 대한 그 일한 대가를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런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병협회나 이제 병원 측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은 이거는 협회 측이든 병원 측이든 책임이 있다.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별도로 따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병원 측에는 실제 이 사용자다. 그리고 이 어쨌든 그 간병인이 10년 동안 간병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병원은 생소하기 때문에 그 맡고 있는 환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미리 숙지해야 될 상황들을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대가도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간병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계속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 참 이 간병 이 서비스 제도 너무 참 안타깝고 허술하고, 참 이 중국 동포들이 참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고생들을 많이 하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K씨한테 좀 뭐 설 연휴 잘 보냈는지,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또 통화를 해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간병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그 간병협회나 병원 측에도 이렇게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분들이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전액은 아니지만은, 뭐 전액을 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K씨도 본인이 좀 부실했던 면이 있다는 거를 뭐 서로 이렇게 수긍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뭐 이렇게 좀 해결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요런 사례 뭐 우리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공유했던 거는, 어쨌든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좀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 단면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동포분들이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대처해야 되는지 그냥 미리 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동포세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동포들 여러분들 고충 상담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하소연할 데 없으면은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소연도 들어주고, 그때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같이 좀 머리 맞대서 해결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포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동포 여러분들이 쓰는 언론이니까요. 이렇게 언론에서 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또 하게 되면은 또 해결되지 않을 일도 또 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색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